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죠? 글꼴 관련 스타일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제 텍스트 관련된 스타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컬러죠. 아무래도 컬러가 색상을 지정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앞서서 컬러 해서 블루, 화이트, 블랙, 옐로우 뭐 이런 식으로 줘도 되고, 혹은 16진수나 제가 설명드렸던 RGBA 함수, RGB 함수 HSL도 있기는 있는데요. 뭐 그렇게 자주 쓰지는 않고요. 가장 많이 쓰는 게 16진수 값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컬러 피커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을 16진수로 해서 샵 해가지고 그렇게 준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H1 태그에다가 10대 푸드하고 이미지를 하나 끌고 왔네요. 그죠? 여기 마늘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H2에다가 마늘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1의 백리에서 문장 이런 식으로 갖고 왔고, 여기에 스팬에서 액센트 클래스 선택자 하나 줬고, 알리신이라는 게 하나 들어가 있네요. 그죠? 마늘 참 좋아하죠. 그죠? 갈릭. 맛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왜 이렇게 나왔냐? 보니까 H1 태그에 컬러 RGB 이렇게 줬는데, 요게 R 값이고, 이게 G 값이고, 이게 RGB B 값인데, 여기 G자. 그린에만 지금 255에 가깝죠. 이게 원래 범위가 0에서부터 255까지죠. 그래서 16진수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200에 이렇게 가깝다라는 것은 약간 그린색에 좀 가깝다라는 그런 내용을 여기다가 녹색 계열로 표시를 했고, H2 태그는 보니까 바로 블루를 쳤기 때문에 색상이 파란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액센트 해서 여기에다가 알리산이죠. 알리산이라는 클래스 선택자에다가 자, 컬러를 주는데, 자, 샵에서 FF, 이게 R이에요. 두 개의 값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F00 이렇게 주셔도 돼요. 그때 말씀드렸죠. 뭐, 이렇게 두 개가 중복이 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샵 FF, FF, FF 이렇게 줄 거를 똑같은 값이라면 FFF 세 개를 줘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거 같은 경우는 F0, 0 이렇게 주셔도 무방하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금 나왔죠. 이게 R 값이고 두 자리가, 그 다음에 두 자리가 G, 그 다음에 B 이렇게 되니까요. 됐습니까? 예, 요게 바로 컬러 속성이 해당이 되고, 컬러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도 우리가 했는데 정리 차원에서 한번 보죠. 자,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말 그대로 텍스트들을 데코레이션, 꾸미는 속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앵커 태그를 쓰게 되면 원래 파란색 글씨에 언더라인이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없애고자 할 때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텍스트의 밑줄을 긋거나 혹은 막 글자를 이렇게 만약에 이런 경우죠.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글자를 적어 놨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취소선도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의 밑줄을 긋거나 혹은 가로지르는 줄을 표시하고, 아울러 텍스트 링크의 밑줄을 없앨 때도 사용한다. 그게 바로 텍스트 대시 데코레이션에서 우리가 none을 주게 되면 언더라인이 없어지죠. 그죠?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텍스트 데코레이션에는 none이 있고 underline, overline, 그리고 line 대시 throw라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너는 밑줄을 표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보통 이 용도로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 바를 만들 때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써서 언더라인을 없앱니다. 앵커 태그에. 알겠죠? 아니면 P 태그에서, 아니면 문장 글자를 나타내는 텍스트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 싶으면 밑줄을 끊잖아요.
그때 밑줄 표시할 때 이렇게 언더라인을 줘도 되고요. 그리고 오버라인은 위로 선을 그리는 거고요. 그리고 라인 스로우는 취소선, 요거 요렇게 취소선을 이렇게 그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값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시면 자 H2 태그로 토마토가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P 태그에다가 지금 갈로 열고 대갈로죠, 그죠? 그대로 찍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요 안에다가 지금 앵커 태그를 썼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자 타겟은 언더바 블랭크에서 새로운 창에 열릴 거예요, 그죠? 이게 뭐 핏버그 뭐 하여튼 슈퍼푸드 토메이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토마토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외부링크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 외부링크가 원래는 이렇게 언더라인이 앵커 태그에는 끄여져 있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P 태그가 어디 갔죠? P 태그가 여기 있고 앵커 태그에다가 그죠? 여기에다가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넌을 함으로써 여기에 언더라인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P 태그의 토마토는 비타민 AC가 풍부한 하고 과일이다까지 요 내자가 지금 자 스팬에서 클래스 선택자로 에디티드라는 속성을 가지고 클래스 선택자인데 얘를 텍스트 데코레이션에서 라인 스로우를 했어요. 취소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취소가 되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네요. 이게 바로 텍스트 데코레이션 속성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없죠. 예. 그 다음 속성 하나 볼까요? 자, 이제 텍스트 트랜스폼이 나오는데요. 얘는 영문 텍스트의 대문자나 소문자를 바꾸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트랜스폼이 변환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너는 기본적으로 변환하지 않는다라는 값이고요. 자, 여기에 capitalize가 있죠. 그래서 이 capitalize는 우리가 시작하는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싹 바꾸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보시다시피 잘 알겠죠. 어퍼케이스 위로 위의 경우, 그죠? 밑의 경우 이러니까 이거는 모든 걸 대문자, 그죠? 요거는 모든 걸 소문자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어퍼케이스, 로어케이스라는 메서드나 함수로 만들어져서 나중에 한번 보실 일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full width 해서 가능한 모든 문자를 전각 문자로 변환한다. 전각 문자가 뭐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여튼 정각 문자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서칭해서 한번 볼게요. 네, 이거 확인해 보니까 정각 문자는 인쇄하는 쪽에서 뭐 어떤 인쇄 문화에서 사용되는 용어랍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몰랐네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고정폭의 2배 정도의 폭을 가지는, 그러니까 위드스를 가지는 문자들을 우리가 정각 문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반각도 있고 정각도 있는데 저는 이쪽에 별로 그렇게 인쇄 쪽은 잘 몰라가지고요. 아무튼 그러한 형태랍니다. 저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은 없어요, 참고로.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웹페이지에 이렇게 나왔는데 have to study 해서 공부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나왔는 내용이 왜 이렇게 나왔나 보죠. 그래서 자 h1 태그를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ul 태그에서 li 클래스 선택자를 두 개, 투 하나를 줬네요. 그죠? 그래서 원에는 어퍼케이스를 줬어요. 그죠? 그래서 대문자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2에서는 capitalize에서 첫 글자만 대문자가 나오게끔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네요. 이게 바로 텍스트 트랜스폼에 대한 속성에 대한 값들을 확인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죠. 그 다음에는 이제 텍스트 섀도우인데요. 섀도우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그림자죠. 그래서 이 그림자 효과를 추가하는 속성인데, 예전에는, HTML 뭐, 포도 있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이러한 섀도우를 줄 때는 대다수가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나 혹은 포토샵 이런 것들의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섀도우를 줘가지고 그 이미지를 땡겨와서 웹페이지에 표식을 많이 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HTML5에도 괜찮게 이렇게 표식이 되기 때문에 태그로만 여러분들이 잡아줘도 상당히 괜찮은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텍스트 관련해서요. 그래서 텍스트 섀도우는 기본적으로 자 none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가로고리, 세로고리, 번짐 정도 색상, 그러니까 가로로 얼마나 퍼지고 세로로 얼마나 퍼지고 번짐은 얼마나 할 거냐, 그리고 색상은 어떠한 색상으로 번질 거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가로거리, 세로거리는 텍스트로부터 그림자까지의 가로거리를 입력을 한다. 양수의 값은 글자 오른쪽, 그죠? 마이너스 값은요 왼쪽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자, 음수 값은 글자 왼쪽에 그림자를 만들고요.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림자가 이게 우리가 만약에 가로고리를 안 주면 그냥 그 자리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 섀도우에서 없어서는 안 될 내용이죠. 가로하고 세로는, 그죠? 그래서 필수 속성이다. 그래서 양수는 오른쪽, 음수는 왼쪽. 그런데 세로는, 양수는 어떻게? 아래쪽. 그리고 음수는 위쪽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번짐 정도는 그림자가 얼마나 번지는지, 양수값을 사용하면 그림자가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림자가 크게 표시가 되고요. 반대로 이제 우리가 음수값은 그림자가 모든 방향으로 축소되어서 보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기본값은 0이고요. 굳이 번짐 정도까지를 우리가 텍스트에서 할 일이 좀 있을까요?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죠? 그리고 이제 색상은 그림자 색상을 지정하는 건데, 통상 거의 어두운 계통으로 많이 하든지 아니면 색상을 줘도 되겠죠. 자, 여튼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H1에 섀도우 클래스 선택자 1, 2, 3를 넣었는데, 자, 섀도우 1, H1에는 이렇게 줬다고 치고요. 그리고 폰트 패밀리가 Arial Rounded MT라는 글꼴로 줬기 때문에 이 자식들은 다 똑같은 글꼴을 먹겠죠. 그런데 섀도우 1에서는 컬러를 오렌지로 줬고요. 그리고 텍스트 그림자를 1픽셀, 1픽셀을 줬기 때문에 얘는 글자 색깔도 안 줬고 가로 세로 그리는 양소를 줬는데 여기에 그림자 색깔을 안 나타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타났죠. 그죠? 그런데 두 번째 클래스 선택자 섀도우 2에서는 5픽셀, 5픽셀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3픽셀 해서 범진 정도가 나왔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색깔의 번짐 정도 그림자가 RGB니까 F가 R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녹색이 아니죠. 빨간색으로 이렇게 5픽셀씩 번짐 정도가 3픽셀 해가지고 이렇게 밑에 오른쪽과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림자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섀도우 3에서는 자 컬러를 FFF를 줬어요. 글자를, 그죠? 그러면 FFF는 255, 255이기 때문에 얘는 글자색이 아마 흰색일걸요. 그죠? 흰색인가요? 아니죠. 흰색이 아니고, 흰색 맞잖아요. 그죠? 맞나요? 아닌데, 255는 검정색인데. 아무튼, 한번 볼게요. 텍스트 섀도우에서 7픽셀을 오른쪽으로 줬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픽셀을 줬기 때문에 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갔다가 위로 갔네요. 그죠? 그리고 퍼짐 정도가 5가 되고, 자, 여기에 000가, 그죠? 얘가 지금 뭡니까? 검정색이잖아요. 그죠? 얘는 흰색이고, 그래서 흰색 글자에다가 지금 원래 여기에다가 검정색으로 텍스트 그림자를 이렇게 섀도우를 준 거죠. 됐나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색깔을 줘가지고 이쁘게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화이트 스페이스하고 레터 스페이싱, 워드 스페이싱 속성인데, 이게 전부 다 우리가 공백 처리하는 거고, 그리고 글자 간의 간격이나
혹은 단어 간의 간격을 조절하는 그러한 내용들인데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데요. 간혹 가다가 우리가 뭐 이제 단어 간에 글자가 이렇게 조금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럴 때 한 번씩 쓰는 건데, 자 화이트 스페이스부터 보죠. 공백 처리 방법을 지정하는데, 자 노멀이 있고 여기에 뭡니까 no wrap이 있고요. 그 다음에 free 그리고 free line 그리고 free wrap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노멀은 기본값으로 연속하는 공백을 하나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속되는 공백을 하나로 처리하는 게 노멀 때문에 그렇고요. 이게 화이트 스페이스 속성 때문에. 근데 HTML에 특수 문자 기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공백을 차지하는 게 바로 MBSP인가요? 예, 헷갈리는데 이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우리가 치면 요게 스페이스 한 칸을 먹는 HTML 특수 문자입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나중에 실습 시간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NoWrap. 얘는 연속하는 공백을 하나로 처리하고 줄을 안 바꾸는 거고, 그죠? 그리고 free는 연속하는 공백 소스를 그대로 표시를 하고, 소스에서 줄 바꾼 부분만 줄을 바꾸어 표시하여 영역 너비로 넘어가는 부분의 줄은 자동으로 바꾸지 않는다.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예. 그리고 freeline은 연속하는 공백은 하나로 취급하고, 소스에서 바꾼 부분 줄은 바꾸어 표시하며 영역 너비를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자동으로 줄을 바꾸어 준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거의 쓸 일 없어요. 거의 쓸 일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거는 공백 처리 방법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MBSP 그걸로 우리가 특수 문자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할 일은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봐야 됩니다. 레터 스페이싱하고 워드 스페이싱 속성은 글자 간의 간격과 단어 간의 간격인데, 자 여기에 HTML5 H1 태그 하나 줬다 그죠? 근데 얘는 글자 크기가 40이에요. 그러면 밑에 거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했어요. 아니군요. 이건 동등이기 때문에 뭐 동등하게 적용되겠죠, 그죠? 그리고 자 레터 해서 자 레터 스페이싱이라는 이놈을 0.2em을 줬다 그죠? 그러면 m이라는 대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0.2 즉 20%만큼만 간격을 주시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글자 간의 간격을 레터 스페이싱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m자에 20% 정도 되는 간격만큼 이렇게 띄운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는 0.5 그러면 m의 절반만큼 띄우라고 했으니까 얘의 두 배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띄워진 거죠. 이렇게 맞죠? 자, 요게 바로 이제 레터 스페이싱을 이거는 우리가 한 번씩 써요. 레터 스페이싱 간혹 가다가. 왜냐면 글자 간의 간격을 그래도 딱딱 붙이는 것보다 한 번씩 띄우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종종 쓰는데 구태여 뭐 이렇게 띄울 필요가 없다면 좀 쓸 필요는 없죠. 그냥 저는 이러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화이트 스페이스 속성은 거의 뭐 쓴 일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네요. 그리고 레터 스페이싱은 좀 써봤고요. 그죠? 자, 아이고 요까지 하고요. 이제 텍스트 스타일 다 이론적으로 봤기 때문에 요거 우리 이제 실습 좀 하고 어떤 속성이 있는지 실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마지막 이론이 되는 문단 스타일이 문단하고 목록하고 같이 보도록 하죠. 알겠죠? 자, 요렇게 해서 텍스트 스타일 즉 이론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